이 촌철살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말이 간단해요. 한 문장으로 그냥 상대방을 이렇게 싹 뒤집어 놓는. 근데 직구던 기자가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하면 딱 이렇게 반문해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배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공산주의를 아주 희화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인용하는 레이건의 명언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와 반공주의자의 차이는 뭐냐?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이고, 반공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는 흔히 언론 자유를 freedom of speech라고 합니다. freedom of speech.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freedom of gathering이라고 해요. 레이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freedom after speech 그리고 freedom after gathering을 보장한다. 이 after란 말이 들어요. 즉 말을 한 다음에 자유를 보장한다. freedom after speech.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자유는 보장한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대통령 욕을 하든지 뭐 광장에서 누구를 욕을 하더라도 freedom after speech를 보장한다. freedom after gathering. 집회를 한 이후에도 누구도 잡아가지 않는다. 폭력 집회만 아니면.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에 다 freedom of speech 있고 freedom of gathering, freedom of religion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죠. 그래서 현대 우리가 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 들어도 공산주의자로 있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하면 불란서 사람이 있어요. 클레망소라서. 조르주 클레망소라는 사람. 1차 세계대전 때 불란서를 이끈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확한 뜻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공산주의자였대요. 내 아들은 22살이다. 그 나이에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부자 관계를 끊었을 것이다. 그가 나이 30인데도 아직 공산주의자라면 똑같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클레망소는 아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말은 상당히 이렇게 좀 씹을 맛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말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군인들에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다. 전쟁은 자기와 같은 대정치가가 하는 것이지 군인한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또 전쟁은 실패의 연속이 승리에 이르는 경우이다. 실패를 하다가 보면 이기는 경우. 이 전쟁을 쭉 보면은 이 전쟁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삐끄러지고 하다가 결국 이기는 수가 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그 말을 전쟁은 실패의 연속이 승리에 이르는 경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하는 게 평화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마 자기 생애를 빗대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남자의 인생이 주로 흥미로운 부분은 실패하였을 때이다. 왜냐하면 실패는 그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분은 남이 실패했을 때, 이건 주로 위대한 인물에 해당되겠지만, 사람은 실패했을 때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실패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 인간일수록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의미 없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뭐냐?
실패를 왜 하느냐? 인간이 왜 실패를 하느냐 하면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노력을 해요. 자기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더 크게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춰서 살면 평생 실패 안 합니다. 그러나 발전은 없죠. 사회의 발전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클레망소는 인간이 실패했을 때 그 모습이 가장 흥미로운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양에서 말이죠. 이 정치적 명언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동양에서. 공자명자는 정치적 명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데 많은 즐거움도 되고 지침이 되는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자명자가 제일 많을 거예요. 논어에서 아무도 누구나 다 외울 수 있는 말이 논어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저는 애용하는 게 군자는 달라도 화합하고 소인은 같아도 불화한다. 이 민주주의 핵심이십니다. 군자는 교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출신도 다 다르지만은 화합할 줄 아는데 소인배들은 같은 한국 사람이면서도 불화하다. 관용. 거기에 저는 동양적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이 그 문장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자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가 겸손한 것이 가난한 사람이 원한을 갖지 않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가 먼저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부자가 솔선해서 겸손해지기가 가난한 사람이 원한을 갖지 않게 되는 것보다 더 쉽다. 더 쉬운 일을 하라. 부자가 먼저 겸손하라.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원한을 갖게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오늘날 또 살아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와 권력자가 먼저 겸손해야 힘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원한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공자가 한 말 이 두 개는 바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제일 두 개라고 했어요. 근데 뭘 이 사람은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맹자가 한 이야기,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항산이 있어야, 일정한 직업,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항심, 제대로 된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뭐니 해도 동양에 이 실용적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는 2700년째 지금 삼동선 근방 제 나라에 재상을 했던 관중입니다. 관중. 동양적 실용 정치의 우두머리죠. 이 관중이 남긴 말은 꼭 최근에 누가 한 이야기 같아요. 라디오를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말이 이런 게 있죠. 꽃간이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하면 영욕을 안다. 꽃간에 꽃이 가득 차면 사람이 예절을 지키게 된다. 입고 먹는 것이 족하면 영욕, 명예와 욕된 것을 구별하게 된다. 그럼 결론은 뭐냐? 경제다. 경제를 하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 동양적 실용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평소에 하던 이야기가 꼭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면은 예절을 지키고 법을 지킨다. 정치가 하는 게 뭐냐?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다. 그런 아주 심플한 거죠. 간단한 겁니다. 이걸 2700년에 관중이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아주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한테 허황되게 뭐 성선설적으로 인간은 존엄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중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느냐. 관자는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인은 보통 사람입니다. 범인은 남에게서 혜택받기만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미움의 시작이고 덕은 원망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공짜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미움이 되고 덕을 베풀면은 이걸 잘못하면은 원망이 시작된다. 원망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람 다룰 때 무조건 퍼주는 거, 이거 사람 공짜, 이게 사람을 망칠지도 모른다. 이런 게. 그래서